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7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일부 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헌,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하였음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이 인권위가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 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여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포용과 혁신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오후 발표식 행사를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 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전략회의 18.9월 국가기조에 부응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 BP,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확대,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 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 접근성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현재 32.3%, 20년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 별표 사인하여 선택권 확대. 방송사별 화면 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 웹앱으로 구축. 자막 크기, 위치 조정, 음성 안내 등 장애인 방송의 특화 기능을 유료 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 확대.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일반 스마트 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 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자 음성 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 재난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 합성 화면 해설 방송 시스템 개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장애인 인식 개선 사회 홍보, 국제 콘퍼런스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종합 법제화 추진 체계 마련.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5년까지 3단계 별표 사인로 차례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 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은 장애 포용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 기관을 2021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기업 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심사 대상을 5개 부문으로 구분. 300인 미만 민간기업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10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하고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는 등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주, KM택, 사, 중증장애인 복지협회, 주, 럭키산업 등 3개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식회사 일신비드온, 법무법인, 유한, 율촌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현대그린푸드 등 3개사가 선정됐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대구도시 철도공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행복두드림이, 위드림, 장애인 한빛, 행복마루, 행복누리, M실천 등 6개사가 선정됐다.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시청자 미디어재단, 미디어 활용한 평생학습 활성화 위해 맞선.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과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13일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남양주시 소재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곳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프라 공유 및 지역 맞춤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서명한 협약서를 통해 양 기관은 평생학습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시행 및 미디어 창작 활동 지원 시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송 참여 지원 양 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 보유 인프라 공유 및 협력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김재선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미디어를 활용한 평생학습의 확장과 경기도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우수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내실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 하남시에서 운영 초기 상담부터 복지 연계까지, 경기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 전문가 등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시 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12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시 군을 확정했다. 공동대응팀은 시 군이 별도 마련한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시 군이 채용한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파견 지원한 아포, 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시 군의 주소를 두거나 생활권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공동대응팀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동행 방문, 복지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 개발, 시군과 경기남 북부경찰청 협력 지원, 관련 시설 종사자 자문 등을 맡는다. 경기도는 올해 2개 시를 시작으로 내년 2개 시에서 공동대응팀을 추가 운영하는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순남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동대응 체계가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지원, 폭력 재발 방지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대응팀 사업 운영에 앞서 올해 1월부터 총 3회의 전문가 협력체계 TF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군 행정 담당자와 현장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1월 12일까지 1600여 개소 대상. 경기도가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국민 등이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 문화재, 산사태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비슷한 유형의 시설 등 약 1600개소다. 도는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용 자율점검 신고, 가정용 다중이용 시설용 안전점검표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한 경기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